평강군, 화평군, 명간군, 삼수군, 리원군에서 새년도 지방발전정책 대상건설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전년적 국가부흥의 역사적 대업을 성리로 향도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밑에 위대한 우리 국가의 새로운 발전 국면을 과시하며 지방발전 정책 실행을 위한 새년도 건설사업의 개시를 알리는 착공의 힘찬 동음이 연일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전국이 다같이 본창하고 누구나 복락을 누리는 이상적인 생활을 하루빨리 앞당겨오리는 우리 당의 더팀없는 결행력을 과시하며 지방공업공장들과 병원, 종합봉사소를 지역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이바지할 또 하나의 소중한 제부로 일도세우기 위한 건설 대전이 평강군에서도 시작됐습니다. 당중앙의 사상가리 용도를 일심 충성으로 받들어 지방의 새로운 변혁을 촉진할 혁명사업에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 완전 무결한 창조기품을 더 높이 발휘해갈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군인건설자들, 지역일꾼들,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의가 착공식장에 자nom치고 있었습니다. 착공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일환 동지와 강원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백성국 동지, 도와 평강군의 일꾼들,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착공식에서는 리일환 동지가 연설을 했습니다. 불과 2년 사이에 120여 개의 현대적인 지방공업 공장들을 연설자는 인민의 리상 실현을 당과 국가의 최고 활동 원칙으로 내세우시고 건국 이래 미중요의 변혁 시대를 줄기차게 열어나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 밑에 지방발전 혁명이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데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지방발전 정책을 멈춤없이 완강하게 실행해 나아가도록 방향과 방도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고 혁명적인 조치들을 취해주신 경의하는 원수님의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건설 과제들을 성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된 데 대하여 그는 강조했습니다. 이어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지휘관이 토론했습니다. 우리 연대 간병들은 수령에 대한 무한한 충성과 대응적 그는 대중의 정신력 발동에 공사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근본 열쇠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군인들과 돌격대원들의 정치사상 교양 사업에 선차적인 힘을 넣으며 시공의 전문화 수준을 부단히 제고하고 공사 작전과 지휘를 치밀하게 하여 일정 계획을 거침없이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선인의 구성이 124 윤대는 평강군 지방발전 정책 대상부전에 참석했습니다. 작성하시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변혁의 개척자로서의 영예로운 본령에 충실할 열의를 안고 군인 건설자들은 건설 장비들의 동음을 우렁차게 울리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위대한 당중앙의 애국의 호소 따라 인민의 복리를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전의해서 견인불발의 의지와 완강한 분투로 지방변혁의 빛나는 새 역사를 창조해갈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관병들의 혁명적 기세가 착공식장에 충천했습니다.
인민의 서원을 절대의 수건으로 떠안고 인민들에게 세상에 부름없는 만복을 안겨주기 위함에 모든 것을 지향복종시키는 우리 당 정책의 생활력과 휘황한 전망성을 과시하며 새년도 지방건설 사업이 화평군에서도 시작됐습니다. 화평군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이 지역인민들의 커다란 환희와 기쁨 속에 진행됐습니다. 착공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리시영 동지와 자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박성철 동지, 도와 화평군의 일꾼들,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착공식에서 연설한 리시영 동지는 지방의 원료로 다양한 제품을 만들 수 있는 현대적인 생산 공정들을 갖춘 경공업 공장들, 최신 의료 설비들과 치료 조건이 구비된 병원과 종합봉사소가 일도서게 되면 지역인민들의 물질문화 생활에서 커다란 변혁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지휘관은 토론에서 앞선 공법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건설물의 질과 공사속도를 철저히 보장하여 당의 지방발전 정책이 실제적인 전변으로 이어지게 하는 데서 맡겨진 책임과 본분을 다해 나갈 결의를 피력했습니다. 민건설자들이 건설 장비들의 동음을 기운차게 울리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당중앙의 사상과 용도를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지방의 새로운 변혁을 촉진할 청명사업에서 무조건적인 집행정신, 완전 무결한 창조기풍을 더 높이 발휘해갈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군인건설자들과 화평군의 일꾼들, 근로자들의 애국적 열의로 착공식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지방발전정책 대상 건설 착공식이 명간군에서도 진행됐습니다.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답게 우리 당의 수건을 혁명적인 창조본대로 받들어갈 군인 건설자들의 불같은 열의와 근로자들의 끝없는 감격과 환희가 착공식장에 자넘쳤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동영 동지, 함경북도와 명간군의 일꾼들,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이 착공식에 참가했습니다. 착공식에서 연설자는 군안의 일꾼들이 군을 자급자족하는 사회주의 국가의 지역적 거점으로 만드는 데서 맡은 책임을 다하여 당의 운정 속에 일도서는 지방발전정책 대상들이 지역의 경제, 보건, 문화발전에 참답게 이바지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내밀어야 하겠습니다. 이어 토론한 조선인민군 제124연대 지휘관은 우리 인민을 세상에 부름없이 잘 살게 하려는 당중앙의 드팀없는 애국의지를 만장약하고 모든 건설 대상들을 먼 훗날에도 손색어 없이 최상의 수준에서 일도 세울 불같은 맹세를 다졌습니다. 결과가 기선은 충천합니다.
조국과 인민을 위한 변혁의 개척자로서의 용의로운 본령에 충실할 열의를 안고 군인 건설자들은 기세충천하여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불멸의 미훈으로 빛나는 연대기를 휘날리며 공사에 진입한 인민군 군인들을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뜨겁게 고무 격려해 주었습니다. 인민의 리상과 세계적 숙망 실현을 위한 역사적 대업을 전개하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확고부동한 의지와 정력적인 용도에 떠받들려 온 나라를 연일 들끓게 하는 성대한 착공의 환희는 두메 산골군인 삼수군에서도 넘쳐났습니다. 착공식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형식 동지와 양강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태일 동지, 도와 삼수군의 일꾼들, 근로자들, 인민군 군인들이 참가했습니다. 착공식에서 연설자는 전체 군인 건설자들이 열렬한 애국심과 인민에 대한 헌신적 복무정신을 안고 올해 방대한 대상 공사에서도 혁신적 성과들을 안아올 때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조선인민군 120자연대 지휘관은 토론에서 당이 제시한 새시대 지방발전 정책이 얼마나 실질적인 전변을 가져오는가 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일본세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언제나 명심하고 인민의 제보들을 일도세우기 위한 애국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바쳐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색도 실천도 오로지 인민을 위하며 지향복종시키시며 열하의 사랑과 불면불위의 애국 헌신으로 지방변혁의 대업을 앞장에서 이끄시는 자유로운 오보이의 숭고한 염원을 일심충성으로 받들어 사회주의 문명의 도전을 보란듯이 떠올릴 건설자들의 비등된 열의가 결사관철의 함성이 되어 터져올랐습니다. 인민들이 한결같이 반기고 기다리는 새시대의 경이적인 변천상을 펼쳐놓고 노동당 만세소리를 높이 울려갈 드높은 열의에 충만된 군인 건설자들이 중기계들의 동음을 높이 울리며 공사에 진입했습니다. 함경남도 리원군에서 바닷가 양식사업소 건설 착공식이 진행됐습니다. 착공식장은 자기 고장의 모습과 더불어 보다 향상된 생활을 마음껏 창류하게 될 내일에 대한 확신이 넘쳐 모여온 수많은 군중들과 돌격대원들의 격정으로 설레였습니다. 착공식에는 함경남도당위원회 책임비서 리정남 동지, 도와 리원군의 일꾼들, 근로자들, 돌격대원들이 참가했습니다. 연설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지방발전 사업은 변천에서 더 큰 변천을 안아오며 광의로운 미래를 향한 우리 국가의 활기찬 전진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하면서 모두가 저국의 부흥 번영을 위하여 애국의 힘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나가자고 열렬히 호소했습니다. 기세차게 용감하게 앞으로 나갑시다. 당의 지방발
이후 토론한 함경남도 돌격대 지휘관은 모든 건축물들마다의 깨끗한 양심을 묻고 대상공사를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함으로써 올해를 지방혁명의 자랑찬 승리의 해로 또다시 빛내일 철석의 맹세를 다졌습니다. 나가겠다는 것을 굳게 결한다. 지방 변혁의 역사적 위협을 일으켜 나아가는 당중앙의 원대한 구상 실현에서 조선 사람의 본때를 남김없이 떨쳐갈 열의에 넘쳐 돌격대원들이 건설 장비들의 통음을 기운차게 울리며 공사에 전격 진입했습니다. 인민이 리상하는 휘황찬란한 부흥강국의 내일을 앞당겨 오시는 경야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우리 조국 청사에는 해마다 신화적인 전견의 새 전기가 아로새겨지게 될 것이며 인민의 제부로 영원할 영성과 본영의 실체들은 절기차게 솟아오를 것입니다. 날의 날마다 천지개벽되는 수도의 비약적인 전변상을 환희 속에 체감하며 당제 8차 대회가 제시한 수도 건설 목표를 향하여 줄라름쳐온 지난 5년을 돌이켜보는 우리 인민은 수도의 살림집 문제 해결을 자신의 수건으로 내세우시고 정력적인 용도로 수도 건설의 대본영기를 펼쳐주신 경리하는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위민 혼신의 세계를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당제 8차 대회가 이룰 당시 평양시에 해마다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한다는 것은 결코 쉽게 결심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께서는 당제 8차 대회의 높은 연단에서 해마다 1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기 위한 연차별 계획을 세우고 건설 작전과 지도를 심화시켜서 2025년까지 5만 세대의 살림집을 건설하여 수도 시민들이 살림집 문제를 기본적으로 해결할 때에 대한 문제를 결정으로 채택하게 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조건과 환경에 빗대고 숨고르기를 하면서 흉내나 내려는 경제부문 일꾼들의 보신과 패배주의적 경향의 경종을 울리시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최상의 수준에서 완공할 때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명령을 하달하셨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50년, 100년 후에도 손색이 없는 훌륭한 새고리를 안겨주시려 깊은 밤 이른 새벽에도 때로는 건설 현장에서 살림집 지구의 형성안과 설계를 보아주시고 착공의 날에는 꼭꼭 현지를 찾으시며 바쳐가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헌신과 로고는 끝이 없었습니다. 해마다 1만 세대씩이라는 수도 살림집 건설 계획이 추호의 드팀도 없이 완강히 추진되게 된 데는 인민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살림집 문제를 천만 품을 들여서라도 기어이 풀어주시려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수군의 세계가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적대 세력들의 악랄한 책동을 짚으시기 위한 긴장한 군사작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사수하기 위한 비상방역전의 승리의 하설표가 그어지는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그 직무타구에 언제나 하송지구 살림집 건설과 관련한 문건들이 넣어 있었다는 이 하나의 사실을 놓고서도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심중에 우리 수도의 살림집 건설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어겨낸 계획 기간에 수도에 5만 세대의 살림집을 일도 세우기 위한 이 방대한 사업은 당초의 계획을 훨씬 능가하여 박력 있게 추진된 것으로 해서 수도의 면모가 완전히 일신되었습니다. 풍치 수리원 보통강 강안지구에 희한한 다락식 주택구가 일도소개 된 것도 수도 평양의 북쪽 관문구역에 세인을 경탄시키는 사회주의 발전과 미래의 상징물로 전이고리가 특색 있게 일도선 것도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탁월하고 세련된 영도에 빛나는 결실입니다. 화성지구 3단계 건설은 우리 전진을 가로막는 오목한 난간들이 겹쳐들고 있는 때에 20개의 시군이
지방공업 공장 건설들을 내밀면서도 이 방대한 건축 면적을 가진 특색 있는 산림집 건축군과 공공 및 봉사 건물들을 일도서야 하는 것으로서의 참으로 어려운 창조 투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인민들과 한 약속은 아무리 힘든 겁에 맞다들려도 무조건 지키는 것이 우리 당과 정부의 번테이고 번도라고 하시며 건설장을 찾고 또 찾으시어 건설자들이 생활조건 보장에 이르기까지 제기되는 문제들을 다 풀어주신 경의하는 청서동지의 정력적인 용도에 의하여 화성지구 3단계 1만 세대 살림집이 또다시 특색있게 일도서고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완공의 결정적 담보가 마련되게 되었습니다. 올해 1월 화성지구 4단계 살림집 건설 사업을 현재서 지도하시면서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당중앙위원회 제8기 기간에 완강하게 추진하여 온 평양시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투쟁을 통하여 수도 건설자들이 우리 국가의 새 역사를 쏘나가는 보람찬 창조자, 개척자라는 남다른 영광과 긍지를 안고 인민의 새 고리들을 시대의 기념비적 창조물로 훌륭하게 완공하리라는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셨습니다. 우리 당이 제8기 기간에 이룩한 기중한 성과 중에 하나가 바로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입니다. 2021년부터 해마다 1만 세대 살림집이 어김없이 건설되고 착공이자 준공이라는 새로운 말이 통용되리만치 수많은 고리들이 새로 일도섰습니다. 더더욱 경이적인 것은 그 하나하나가 보다 새롭고 희한한 경지를 부단히 개척하고 창조하는 대로 지향되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 수도의 살림집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나 인민의 거심을 한시바삐 풀어주고 인민의 복리를 위함이라면 설사 억만금이 든다고 해도 완벽하게 결실을 이루어내고야만은 우리 당의 우지와 분투는 수도건설의 대번영기라는 위대한 종기를 열어놓고 오랜 세월 인류가 갈망해오던理想을 현실로 펼쳐놓고 있습니다. 수도의 5만 세대 살림집 건설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할 최중대 과업으로 수건으로 내세우시고 끝없는 위민 혼신으로 수도 건설의 대본영기라는 불멸의 연대기를 떠올리신 경의하는 총비소동지의 혁명실록은 우리 인민들이 긍지 높이 누리는 문명하고 행복한 삶과 더불어 더욱 웅장 화려하게 변모될 수도 평양과 더불어 세세년년 질이 전해질 것입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회의 일심단결을 더욱 강화하자. 사상의 위력으로 우리 인민 고유의 정치적 열의와 전진기세를 더욱 고조시키자. 절세위인들의 품속에서 군중교양의 종합적 출판 선전기지로 끊임없이 강화 발전되어 온 근로단체 출판사의 일꾼들과 기자 편집원들이 창립 여든덟을 뜻깊게 맞이했습니다. 우리 출판사는 1946년 2월 9일에 위대한 수련님의 처상화를 정중히 모시고 수련님께서 친히 보내주신 축하문을 편집한 노동자 신문 첫 창간호 발간으로부터 자기 발전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수련님의 현명한 용도에 의해서 그해 3월에는 농민동맹의 기간지인 농민신문이 창간되게 되었고 9월에는 혁명적 여성 출판물인 잡지 조선여성이 창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우리나라에서의 첫 근로단체 신문인 노동자 신문이 창간된 1946년 2월 9일을 출판사 창립일로 제정해 주시고 우리 출판사가 종합적 출판 선전기지로 강화 발전되도록. 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과 운정 속에 지난 80년간 근로단체 출판사에서는 20여 명의 인민기자와 인민예술가, 공훈기자, 공훈예술가들이 배출됐으며 수천 종의 각종 신문, 잡지, 도서, 교양 자료들을 발행해서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당결정 관철회로 불러일으키는 데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근로단체 출판사 창립 여든돌 기념보고회가 9일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김종순 동지, 근로단체 출판사 일꾼들, 기자, 편집원, 종업원들,
평양시 안의 직맹, 농군맹, 유맹 일꾼들, 동맹원들이 보고에 참가했습니다. 근로단체 출판사 사장 겸 책임지필 공선일 동지가 기념보고를 했습니다. 보고자는 전체 인민이 애국으로 굳게 단결하여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향한 총진군을 다구치고 있는 성스러운 투쟁 여정에서 창립 80돌을 뜻깊게 맞이하는 것은 근로단체 건설사와 출판사의 연역사에 특기할 경사이며 더없는 영광이고 긍지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공화국의 전엄과 국력이 높이 떨쳐지고 있는 주체혁명의 새 시대에 근로단체 출판사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현명한 용도 밑에 자기 발전의 최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는 데 대해 언급했습니다. 보고자는 모두 다 시대를 선도하는 사상적 기수로서의 용의로운 책임과 본분을 자각하고 더 높은 성과로서 출판사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줄기차게 이어나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84돌 경축 제11차 전국 섬유축전이 개막됐습니다. 개막식이 9일 평양국제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용남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창작가들, 시안의 근로자들, 청소년 학생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개막사를 문화상 승종규 동지가 했습니다. 개막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전시된 섬유작품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축전에는 전국의 미술 전문가들과 애호가들, 청소년 학생들, 어린이들이 창작한 다양한 주제와 형식의 섬유작품 390여 점이 출품됐습니다. 축전장에는 한평생 혁명의 붉은 길을 높이 드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초강도 강행군길을 걷고 걸으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고귀한 혁명 생애와 불멸의 업적을 담은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위대한 당중앙의 현명한 용도 밑에 온 나라 방방곡곡에 연년이 일떠서는 지방발전 정책의 고귀한 산하들, 황홀한 선경마을들에서 새 생활, 새 문명을 마음껏 향유하는 인민들의 모습을 반영한 작품들, 영광의 당대회를 향한 총진군 기세를 거저시켜 나가는 우리 인민과 인민군 장병들의 혁명적 기상과 불굴의 투쟁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들 등도 축전장을 이채롭게 하고 있습니다. 영광의 당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의 장엄한 총진군길에서 애국 청년의 혁명적 기계를 높이 떨칠 철석의 의지를 배가하며 전국의 청년 학생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제로의 답사행군길에 올랐습니다. 답사행군 출발 모임이 해산시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 앞 교양마당에서 진행됐습니다. 모임에서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모든 답사행군 대원들이 혁명의 1세대들이 지녔던 투철한 혁명 정신과 불굴의 투쟁 기풍을 깊이 체득하고 위대한 우리 국가의 전면적 발전을 위한 총진군 대오의 전의에서 조선 청년 특유의 슬기와 용맹을 남김없이 과시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답사행군 대원들은 공화국기와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깃발을 힘차게 휘날리며 보천보 혁명 전적지를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보천보 혁명 전적지를 찾은 답사행군 대원들은 보천보 전투를 승리로 이끄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천출 위인상에 대한 강사의 해설을 들으면서 보천보 전투 지휘처와 경찰관 주재소 등 전적지의 여러 곳을 돌아봤습니다. 혁명 전적지의 곳곳마다에서 조국 해방의 역사적 위협을 안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깊이 새기며 답사행군 대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항일의 결전만리를 헤쳐온 항일 투사들의 전투 이야기를 혁명 승리의 교과서로 새겨 안고 백두의 행군길을 꿋꿋이 이어갈 의지를 더욱 굳게 가다듬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제9차 대회를 맞으며 녀맹 조직들에서 마련한 녀맹어 소형 뜨락도로들이 황해남도의 농장들에 전달됐습니다. 전달 모임들이 9일 장년군 해안농장과 청단군 신풍농장에서 각각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한광호 동지, 묘명중앙위원회 위원장 전향순 동지, 관계부문 일꾼들, 장년군, 총단군의 농업근로자들과 묘명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모임들에서 연설자와 토론자들은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소이곡창 황해남도의 전야마다의 풍요한 작황을 안아오기 위해서 분발 매진함으로써 당제 9차 대회가 열리는 뜻깊은 올해를 알곡증산 성과로 빛내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모임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묘명호 소형 뜨락도로들을 돌아봤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 올해 들어와 니파 비루스에 의한 사망자가 확인됐습니다. 최근 관계자들이 밝힌 데 의하면 40대의 한 여성이 가공되지 않은 대추야자 음료를 마신 후 니파 비루스에 감염돼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는 지난 1월 21일 발열과 머리 아픔, 개우기 등 니파 비루스 감염에 따르는 증상을 보였으며 그로부터 한 주일도 안 돼서 의식을 잃었습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2001년에 첫 니파 비루스 감염자가 발생했으며 그때로부터 사람이 이 비루스에 감염되는 사례가 거의 해마다 보고됐습니다. 지난해에는 4명이 니파 비루스에 감염돼서 사망했다고 합니다. 포르투갈에서 폭풍이 연이어 들이닥쳐 피해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말에 이어서 2월 4일 또다시 폭우를 동반한 폭풍이 전국 각지를 휩쓸어 사망자 수가 11명으로 늘어나고 많은 주민이 소개됐습니다. 큰 물과 산사태들이 연발해서 철도를 비롯한 교통운수가 마비 상태에 빠지고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68개 도시에 재난 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나라 북부와 중부의 산간 지역에서 150 내지 200mm의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일본에서 최근 폭설로 많은 인명피해가 났습니다. 4일 이 나라의 해당 기관이 밝힌 데 의하면 지난 1월 20일 이래 전국 각지에서 폭설로 각종 사고들이 연발해서 35명이 사망하고 35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특히 니가다현에서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안녕하십니까.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며칠 동안 춥던 날씨가 어제부터 기온이 올라가면서 한결 푸근해졌습니다. 지난 6일부터 8일까지는 최저기온뿐 아니라 최고기온도 평년보다 4도 이상 낮아지면서 아침과 저녁은 물론 낮에도 몹시 추웠습니다. 그러나 어제 낮부터 기온이 평년보다는 1도 정도, 전날보다는 7도 이상 높아졌습니다. 앞으로 17일까지 북부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들에서 낮 최고 기온이 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심한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시기에는 걷기나 달리기, 체조를 비롯해서 적당한 운동을 하는 것이 건강에 좋지만 안개가 끼거나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때는 야외 운동을 삼가해야 합니다. 오늘 평양의 낮 최고 기온은 3도로서 평년보다 1도 높았고 어제보다는 1도 낮았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4도였습니다. 오늘 밤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대체로 흐려서 자강도를 위주로 중부 이북의 여러 지역과 황해남도의 일부 지역에서 산발적으로 5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골과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과 평안북도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에서는 대체로 흐려서 내륙의 일부 지역에서 새벽 한때 2cm 미만의 눈이 내린 후 주로 개이겠습니다.
새벽과 오전 사이에 중부 이남의 일부 지역에서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과 내일 아침 사이에 평양시를 비롯한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이 제일 낮아질 지방은 백두산으로서 령화 19도 정도겠습니다. 낮 기온이 제일 높아질 지방은 종평 지방으로서 12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대체로 후려서 새벽 한때 일부 지역에서 약간의 눈이 내리겠으며 오전 한때 안개가 낀 후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령화 1도, 내일 낮 최고 기온은 6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평송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 한때 안개가 낀 후 주로 개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주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사리원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총진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린 후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초당 3 내지 6m로 불고 새벽에 대체로 흐리고 오전부터 점차 개겠습니다. 내일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다가 남풍이 약하게 불고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약하게 불겠습니다. 전반 해상에서 물결은 높지 않겠으며 강원도와 함경남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함경북도 해상과 조선소해 해상은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조선동해 해상에서는 북서풍이,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비교적 세게 불겠습니다. 물결은 조선동해 해상에서 2m 정도까지 일고 조선소해 해상에서는 높지 않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